시든 꽃대를 잘라준 후에 봉오리들이 또 피어서 분홍색 작약이 이렇게 또 화사해졌습니다. 처음 피었을 때보다는 좀 작은 꽃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서 또 한 차례 화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약은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연이어 올라오기 때문에 시든 꽃대를 잘라주면 또 새로운 봉오리가 피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화사해집니다. 꽃꽃이지만 색도 아주 예뻐서 화단을 굉장히 화사하게 해주는 그런 꽃인데요. 지난번에 피었던 태백 작약이 이제 완전히 만개를 했네요. 여기 이렇게 정말 너무 예쁜 태백 작약인데요. 이 가운데 보라색 부분도 마저 피어서 이렇게 정말 풍성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색도 아주 화사하게 참 예쁘네요. 모양도 예쁘고 이렇게 3단으로 피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이렇게 겹작약이 또 이런 매력이 있네요. 이렇게 위쪽에 있는 분홍색이 피면 이렇게 요것만 보아도 한 송이의 꽃 같은데 이렇게 또 밑에 이런 꽃잎이 있고 또 아래에 또 분홍색 꽃잎이 있어서 이런 모양이 되네요. 정말 예쁜 태백 작약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작약이고요. 해외로 수출이 돼서 소르벳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약은 꽃도 그렇고 겹꽃도 그렇지만 키우기가 아주 너무 수월한 작약인데요. 관리한다기보다 그냥 심어 놓으면 봄에 이렇게 아주 예쁜 꽃이 피네요. 저희 정원에는 지금 홑작약, 분홍색 작약과 올해 처음 본 겹작약, 태백 작약이 있고 또 아주 이른 봄에 보았던 백작약이 있고 또 지금은 이파리가 올라오고 있는데 분홍 산작약, 그냥 산작약이라고 하는데 분홍색으로 꽃이 피는 그런 작약이 있는데요. 작약들이 굉장히 키우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처음 꽃을 가꾸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 작약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심어 놓으면 이렇게 해마다 잘 올라오고 또 예쁜 꽃이 핍니다. 품종에 따라서 꽃도 모양이 아주 다양하고 색도 다양하고 겹꽃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탐스러운 그런 꽃이 핍니다. 아주 꽃송이도 크고 또 모양도 예쁘고 색도 아주 다양해서 이 작약은 처음 식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꽃입니다. 저도 이 태백 작약을 작년 가을에 꽤 쌀쌀할 때 뿌리를 심으면서 좀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추위에 강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또 꽤 쌀쌀한데 겨울을 잘 나고 그리고 뿌리를 심어 놓으면 땅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땅 속에 이제 뿌리가 겨울을 나야 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왜 그런 걱정을 했나 싶게 봄에 싹이 잘 올라오고 그리고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약을 제가 키워보니까 해가 잘 드는 곳에서도 꽃이 잘 피지만 지금 이 태백 작약이 피어있는 곳은 오전에 해가 좀 들고 오후에는 그늘이 지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꽃이 잘 피네요. 그래서 양지나 반그늘에서도 잘 크고 그다지 손이 가지 않는 꽃이어서 이제 막 시작하는 정원을 시작하시거나 꽃을 이제 키워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약이 이렇게 예쁜데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꽃이 봄에 피고 꽃이 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이렇게 예쁜 꽃을 봄에 잠깐 본 후에 꽃이 시들고 나면 이제 이파리만 가을까지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파리들만 보게 되는데 이 이파리도 모양이 예뻐서 또 볼만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분홍 작약이 있는 이곳은 이제 분홍 작약이 다 시들어서 꽃대를 잘라주고 그리고 이제 이파리들이 계속 가을까지 자라는 동안 이 아래쪽에서 또 가을까지 피는 꽃들을 볼 수 있게 꽃을 심었습니다. 이 꽃은 사계국화인데요. 지금 진보라와 연보라 두 가지가 심어져 있는데
이 사계국화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이 피기 때문에 이 작약이 꽃이 다 지고 나서도 이 아래쪽으로 사계국화를 계속 볼 수 있어서 이 작약 꽃밭에서 가을까지도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계국화가 월동이 된다고도 하는데 저희 정원에서는 작년에 월동을 하지 못해서 올 봄에 다시 또 사서 심었습니다. 그래도 이 꽃이 가을까지 오래 피기 때문에 비록 월동을 못해서 또 사다 심어도 이렇게 심어서 볼만한 그런 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옆쪽으로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는 겹채송화 작년에 심었던 자리인데 채송화는 겹도 그렇지만 한번 심은 자리에는 씨앗이 떨어져서 매년 그 자리에서 채송화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싹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작약꽃이 일찍 시들어서 가을까지 이제 잎만 자라는 모습을 보는 대신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또 가을까지 오래 피는 꽃들을 심어 놓으면 또 이 꽃밭도 계속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어서 볼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약은 키우면 작약 꽃밭에서도 꽃을 또 오랫동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약을 키울 때 요 작약이 싹이 올라오고 또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면 이 위쪽이 무거워져서 많이 앞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꽃이 땅으로까지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지금 활대가 있습니다. 이 활대는 이렇게 잘 휘어져서 모양을 만들어서 꽂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활대로 앞을 지지를 해 주어서 작약꽃이 피었을 때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활대가 지금 활대 두 개로 이렇게 아치 모양을 만들어서 지지를 해주었는데요. 작약꽃이 워낙 크게 피고 또 키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쓰러질 수가 있어서 작약꽃이 필 무렵에는 그렇게 지지대를 해주는 것이 작약꽃을 예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 태백 작약도 이렇게 활대를 하나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쓰러지지 않게, 특히 겹작약은 워낙 크게 꽃이 피기 때문에 무거워서 많이 이렇게 앞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지대를 해서 꽃을 보면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꽃을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약을 키울 때 그런 점도 좀 염두에 두고 키우면 꽃을 예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정원의 겹작약, 태백작약이 너무 예쁘게 피어서, 그리고 이 꽃은 정말 키우기가 쉬운 꽃인데 비해서 이렇게 예쁜 꽃이 피는 그런 작약이어서 특히 처음 꽃을 키워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약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